해봅시다. 지금 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이제 2단원을 해볼 건데 책에 있는 2단원 제목은 물질 대사였어. 근데 쌤이 준 프린트물은 조금 물질 대사가 제목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생물의 구성, 그리고 생물 구성에 있는 물질들을 하나하나씩 뜯어서 보는 게 나오고, 프린트물 한 두 번째 장 뒤에 보면 2단원이 적혀져 있어요. 2장 넘기면 두 번째 장 뒤에 보면 2단원이야. 결국 그거 하기 전에 뭔가 좀 더 추가적으로 개념을 좀 더 넣겠다는 거죠. 자, 드디어 2단원입니다. 2단원에서 우리가 좀 다뤄볼 내용은 그냥 물질 대사, 그러니까 기관계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다는 거지. 소화계, 순환계, 배설계, 호흡계, 신경계는 역시나 뒤에 있죠. 항상성 하면서 이제 호르몬 하기 전에 신경계로 보고, 우리가 주로 보는 게 먼저는 요거예요. 기관계 하나씩 볼 건데, 그러면 이 기관계를 하기 전에 선생님이 다루고 싶은 건 생명체에 대해서 구성 물질들을 좀 더 다루고 싶어. 아니, 소화를 시키려면요, 내가 먹은 영양소를 소화시키는 거니까 영양소가 뭔지 알아야지. 영양소 맞죠?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보는 건 생물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찾아보고 난 뒤에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고, 이건 약간 지금 교육과정에서 좀 빠진 내용이에요. 생명도 살짝 포함되어 있고요. 너무 깊이는 가지 않도록 할게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생명체는 뭐가 가장 많이 있을까요? 몸에 세포로 이루어져 있긴 하죠. 세포로 이루어진 이 생명체는요, 뭐가 가장 많을까요? 물이에요, 물. 그래서 구성 비율을 보면 가장 많은 게 물이에요. 한 60에서 70%라고 했잖아. 맞지? 물단지, 물탄! 이라고 한 적 있어요? 그래서 물단지, 물탄! 이라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물, 단백질, 지질, 무기염료, 핵산, 탄수화물, 야생양, 이렇게 총 6가지가 있는데, 얘네의 물질들이 각각 뭔지에 대해서 한번 뜯어볼게요. 물은요, H5로 구성되어 있어요.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공통적으로 CH5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 근데 단백질 같은 경우는 질소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했죠. 그럼 지질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CH5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 했죠. 지방은. 자, 무기염료는 나트륨, 칼륨, 칼슘 이런 것들이니까 생략하고, 핵산은 CH5도 당연히 있고요. 질소도 있고, 황도 있고, 인도 있고, 이 종류가 다양한 아이들이 있네요. 탄수화물은 뭘까요? CH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 원소들에 대해서 우리 봤어요. 선생님이 글자보다는 내 얼굴이 더 좋아? 역시 얼굴이 답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물부터 하나씩 뜯어서 볼 건데, 조금 너무 디테일하다고 힘들어하지 말고요. 좋아할 거예요. 물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이에요. 얘는 어떻게 적습니까? H2라고 적죠. 우리가 화학을 배우면서 계속 더 많이 봤던 게 바로 화학식이에요. 화학의 언어로 썼죠. 기호와 숫자로 나타낸 식을 계속 이용하고 있네요. 이 물은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그 특징 중에서 여기서는 극성이다, 수소결합을 한다, 뭐 이런 특성이 있네요. 내가 조금 더 수정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물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 물질들을 잘 녹인다, 용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물질을 잘 녹이기 때문에 물질을 운반하는 데 개이득이다. 물을 통해서 녹여가지고 운반합니다. 혈액은 대부분 물이잖아. 그래서 두 번째는요, 물은요, 온도 변화가 적은 물질이야. 온도가 쉽게 안 바뀐다. 체온 조절하는데 개이득이라는 거지. 즉 비열과
기하열이 합니다. 즉 온도 변화가 적다는 거예요. 다른 물질들보다 온도 변화가 적어요. 쉽게 온도가 잘 안 바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 그냥 극성이다. 그리고 수소결합을 한다. 사실 이 설명 때문에 위에 있는 게 나왔지만 빼놓고 이렇게 적어볼게요. 용해성. 물은 소금도 잘 녹고 설탕도 잘 녹고 물질들을 상대적으로 좀 잘 녹여요. 근데 용해라는 뜻이 뭐라고요? 물이 있는데 물에 소금을 넣었어요. 소금이 물에 녹는 현상을 우리는 용해라고 합니다. 용질이 용매 녹는 현상을 용해라고 하고요. 서로 섞여 있어요. 설탕물. 우리는 용액이라고 해요. 용질과 용매가 섞여 있어요. 이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용액이라고 부르죠. 아무튼 잘 녹는다. 즉 용해성이 높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뭐다? 물질을 운반하는데 개이득이라는 거죠. 물질을 운반시키는 개이득을 얻을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극성과 수소 결합을 한다. 좀 깊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힘의 함량까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른 영상 보시면 나오고요. 자, 극성과 수소 결합은 극성 플러스를 띈다? 마이너스를 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물은 산소가 있고요. 수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산소는 몇 번이죠? 8번이죠. 플러스 8이고요. 1번 껍질에 전자 2개, 2번 껍질에 전자 몇 개? 6개죠. 다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자가 지금 2개가 부족하네요. 8개로 가득 차야 되는데 수소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1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서로 전자를 주고받죠. 전자를 주고받는, 서로 공유하는 공유 결합을 할 겁니다. 이때 플러스 8이 더 커요? 플러스 1이 힘이 더 커요? 플러스 8이죠. 즉, 이 플러스가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잖아요.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건 누가 더 힘이 더 세다? 산소가 좀 더 세요. 그래서 좀 더 산소 쪽으로 더 세게 잡아당기고 있는 거야. 산소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산소 쪽에 치우쳐 있지. 그래서 음전화를 띄어요. 부분적인 음전화. 그리고 수소는 부분적인 양전화를 띄는 거예요. 얘는 극성을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 분자가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 옆에 있는 다른 물 분자랑 결합을 할 건데 플러스랑 마이너스들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는 하겠죠. 이렇게 수소가 다른 녀석과 결합하는 이 결합을 우리는 무슨 결합이라 한다? 수소 결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소 결합이 어떻게 결합하고 있을 때 수소 결합이라고 하나요? 수소가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수소냐면 주기율표에서 FON이 전자를 잡아당긴 힘이 세거든요. 주기율표 잠시 적어볼까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클로린, 네온. 어머 여기 클로린, 산소, 질소. 얘가 제일 힘이 세.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이런 톤, 대표적인 이 세 친구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과 결합한 수소가요. 다른 톤과 결합을 하고 있을 때 이때 우리는 이 결합을 뭐라고 한다? 수소 결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다른 톤은요.
수소가 결합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수소랑 결합하고 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 수소 결합 뜻이 뭐라고요? 폼 중에서 한 명이죠. 폼과 결합한 누가요? 수소가요. 누구랑 결합하는 거? 다른 폼과 결합을 하고 있을 때 이 결합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소 결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 분자들 사이사이에는 무슨 결합을 한다? 이런 수소 결합이 있습니다. 이런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이니까 이 수소 결합을 끌어내는데 더 큰 힘이 필요해요. 액체가 기체로 되기 위해서 더 큰 힘이 필요하다.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 더 온도가 많이 필요하다. 끓는 점이 높아요. 온도 변화가 작다는 거예요. 쉽게 온도가 잘 안 바뀌어요. 수소 결합으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도가 쉽게 바뀌지 않는 이 특징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는 데 개입이 되겠네요. 체온을 유지하는 데 큰 장점이 있네요. 그래서 내 몸은요 60%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 개이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특징을 한번 봤고요. 이제 한번 프리즘으로 보겠습니다. 물,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인마는 극성을 띈다. 수소 결합을 한다. 그래서 비열과 기열이 크니까 온도 변화가 작은 물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시간타임 잠시 줄게요. 단백질 설명이죠. 첫 번째 나오는 게 누구였습니까? 이 물에 대한 특징이었어요. 물. 좀 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넣었죠. 두 번째 나오는 게 이 단백질이에요. 순서대로 적어봤네요. 단백질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뜸에서 쓸 화학 에너지, 내 몸에 저장한 에너지, 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원료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에너지원이지. 에너지를 만드는 원료다.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필요한 호흡을 하는데 필요한 기질이 있는 거예요. 호흡 기질, 슬픈 호흡 기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에너지를 만드는 원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주영양소라고 합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원료는 아니지만 우리 몸에 필요해요. 이 영양소를 우리는 부영양소라고 해요. 이 부영양소는 누가 있었죠? 물, 무기염류, 바이타민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주영양소랑 부영양소가 있는데 이 주영양소에는 누구다? 우리 꼭 먹어야 되는 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얘들이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이고요. 여기서도 굳이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주로 쓰이는 거, 주된 영양소 이게 뭐다? 주 에너지원이에요. 탄수화물. 오케이? 됐습니까? 에너지원이 뭐예요? 탄단지. 주 에너지원이 뭐예요? 탄수화물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누구에 대해서 먼저 얘기한다? 단백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단백질은요 20가지 이상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이 아미노산들 종류가 다양하죠. 이 아미노산 20가지 이상 인공적으로 만든 아미노산들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20가지 이상의 다양한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단백질이었어요.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이 결합 이름을 우리는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고요. 이 펩타이드 결합을 끊기 위해서 필요했던 효소가 펩티데이스 효소였어요. 아무튼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1차 모양, 얘는 사슴 모양이죠. 얘가 1차 사슴 모양이었고요. 2차는 뭐다? 얘들이 한 번 더 병풍 모양으로 또는 나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죠. 2차 구조였고요. 3차 구조는 얘들 한 번
번 더 응축해서 하나의 한 덩어리를 만들고 있는 게 3차 구조고요. 4차 단백질의 4차 구조는 이 덩어리가 총 4개가 모여서 하나의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의 덩어리, 더 큰 단위. 얘가 4차 구조고 이게 대표적으로 헤모글로빈이 있었어요. 알파세포 2개, 베타세포 2개 해서 헬기가 각각 한 개씩 박혀져 있고 그 위에 철들이 있습니다. 철이. 이게 바로 헤모글로빈이었어요. 이 헤모글로빈이 졸라 많이 모여서 하나의 적혈구 완성이었어요. 아무튼 단백질은요 이런 식으로 구조를 이루고 있었었어. 이거 고1 설명이었어요. 근데 이 단백질에 결국 뭐로 이루어졌다?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아미노산이 도대체 뭐예요? 아미노산! 양쪽성 물질이라고 해서 뭐가 되기도 하고 뭐가 되기도 한다? 염기성이 되기도 하고 산성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구조를 하나 보겠습니다. 탄소는 6번이죠. 안에 있는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 전자 4개이기 때문에 책이랑 4마리랑 결합을 할 수 있어요. 이때 아미노산이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게 아미노기랑 산이었어. 카르복시산. 아미노기는요 NH2 N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리를 바꿔서 적었어요. 이런 아미노기랑요 그리고 뭐 COOH 카복시기 얘랑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녀석은 뭐 화학식이 되게 복잡하게 있잖아. 이걸 벼사슬 알킬기라고 합니다. 알킬기 뭐 이거 여기 붙어있는 벼사슬의 알킬기의 종류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야. 세모가 되기도 하고 네모가 되기도 하고요. 오케이? 아미노산은요 뭐로 이루어져 있다? 아미노기와 카복시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인마가 아미노산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얘들이 어떻게 결합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펩타이드 결합을 지금 직접 해볼 거예요. 요 정도는. 저기 괜찮아. 자,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지금? 맞죠? 8 3개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탄소 8 몇 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8 4개니까 하나, 둘, 셋, 4개. 이거 옆에 하나 더 그릴게요. 또 다른 아미노산이랑 서로 결합하는 걸 봐야 되니까. 1, 2. 이거 이렇게 짝대기 안 해도 돼요. 귀찮네. 자, 이 상태에서 해보겠습니다. 다른 색깔로 해야지. 누구랑 물 한 분자 만들어야 돼. 이게 어떤 책에는 저 밑에 있는 거라고 어떤 책은 여기라고 하니까 가볍긴 한데요. 이렇게 서로 어떻게 OH랑 H가 서로 한 개 한 개씩 서로 받으면서 H2죠. 물 분자 한 개가 빠져나옵니다. 탈수하자. 탈수 축합 반응이야. 탈수 축합 반응에 의해서 어떻게 물 분자가 빠져나오면서 결합을 할 거예요. 이때 이 결합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바로 위에다가 자, 얘 없어지면요 누구 남아요?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손 잡으면 되잖아. 요 자리. 됐습니까? 이 결합을 어디 있어요? 여기죠? 물 한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결합했죠? 이 결합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죠. 무슨
반이다. 물 빠져나가면서 더해지는 축합 반응, 탈수 축합 반응이고요. 그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끌어내기 위해서는요, 반대로 누굴 넣어주면 된다? 물을 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끊어준다. 가수 분해 하시면 돼요. 물이 빠져나오면서 어떻게 축합 반응을 했는 거고요. 반대로는 가수 분해입니다. 아무튼 아미노산이 이렇게 탈수 축합 반응을 통해서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해서 만들어졌어요. 이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됐습니까? 기본적인 구조는 요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단백질은요, 어디에 있을까?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단백질이 되게 많아요. 걔들이 누구인지 한 8가지 정도를 한번 정리도 해볼게요. 머리카락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 머리카락도 중요하죠. 머리카락 없으면 얼마나 슬플까요? 머리카락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약간 그래도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이런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야. 물질 배설을 하고 뭐가 필요할까 했을 때 효소, 호르몬, 애들이 뭐라고요? 단백질. 단백질 성분이라고. 헤모글로빈, 히스톤 단백질. 기억나 이거 어디 있는지? DNA 만들 때 필요한 녀석인데 염색사에서 하나, 둘, 셋, 넷, 4가지 더 남았네요. 항체, 막단백질. 세포막에도 단백질 있잖아. 얘도 단백질이지. 막단백질. 그리고 2개 더. 근육에 있는 액틴 필라멘트랑 마요신. 액틴 필라멘트, 마요신. 여기가 단백질 성분이에요. 이 8가지가 적혀져 있죠? 효소, 호르몬, 항체, 헤모글로빈, 히스톤, 막단백질, 마요신, 액틴. 이렇게. 효호, 항, 행, 히, 막, 마, 액. 이런 식으로. 앞글자 따라서 외우든지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단백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봤습니다. 단백질은요, 이제 그 만들어지는 단백질마다 여기 붙어있는 곁사슬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달라졌죠. 곁사슬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아미노산이 결정됐다. 그리고 아미노산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냐? 결합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배열, 결합에 따라서 뭐가 달라졌다? 단백질이 달라졌어요. 즉, 단백질의 구조가 달라졌어요. 즉, 단백질의 기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단백질의 구조는 그 단백질의 기능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해서 단백질을 결정하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보시고요. 여기서 좀 추가된 것 조금 더 해줄까요? 오빠가 좋아하는 거. 단백질은요, 뭐로 이루어져 있다? CHO뿐만 아니라 질소도 이루어져 있으니까. 사실 애들로부터 만들어지는 물질을 분해시키면 결국 뭐예요? 배설물은 이산화탄소랑 수증기, 물을 나오겠죠. 근데 질소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게 누가 있어요? 아미노산. 아니죠. 암모니아죠. 암미노산. 암모니아 독성물질이니까 얘가 간에 가서 뭐로 바뀐다? 물질과 더해지면서 합성이 일어나면서 요소로 바뀝니다. 독성이 약한 물질로 바뀌어서 오줌으로 나갈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배설물까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얘는요, 어디로 나간다? 날숨으로 바깥으로 나가면 되겠죠? 후 나갈 수 있고요. 얘는 또 날숨으로도 나가지만 오줌으로도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정리하실게요.